야, 현실을 봐. 넌 그냥 내 과거의 얼룩일 뿐이야. 얘, 너같이 배운 거 없는 애가 우리 귀한 아들 앞길 막는 거. 창피하지도 않니? 얼룩? 그래, 그 지독한 얼룩. 내가 어떻게 지워주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5년 동안 뼈를 깎고 피눈물을 짜내어 고시생 남친을 뒷바라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의 대가로 돌아온 건 차가운 배신과 구역질 나는 멸시뿐이었죠. 세탁소 여자의 진심을 짓밟고 화려한 비상을 꿈꾸던 남자와 그 집안. 과연 그들의 야망은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은채가 지키는 은혜 세탁소의 내부는 이미 뜨거운 수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낡은 보일러가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커다란 다리미에서는 치익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죠. 은채는 벌써 3시간째 잠 한숨 못 자고 지훈의 셔츠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이제 막 연수원 생활을 시작한 지훈이 오늘 중요한 자리에 간다며 가장 아끼는 셔츠를 깨끗하게 다려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죠. 은채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뜨거운 스팀에 데어 붉게 짓무르고 있었고 손목은 파스를 몇 장이나 붙였는지 살같이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은채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지옥 같은 고시생 생활을 견뎌준 지훈이 대견했고 그 뒷바라지를 위해 청춘을 다 바친 제 인생도 이제야 보상을 받는구나 싶었거든요. 사실 은채에게 지훈은 단순한 연인 그 이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남겨진 이 낡은 세탁소를 지키며 외롭게 버틸 때 지훈은 유일한 안식처였죠. 지훈이 신림동 고시촌에서 낡은 책장 넘기는 소리에 밤을 지샐 때 은채는 그 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다리미를 휘둘렀습니다. 지훈이 먹을 보약 한 채를 짓기 위해 은채는 자신의 겨울 코트 한 벌 사는 것도 포기했고 지훈의 고시원 월세를 내기 위해 한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비벼댔습니다. 지훈은 그런 은채의 거친 손을 잡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약속했었습니다. 은채야, 내가 사무관만 되면 내 손에 낀 이 세제 냄새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향수로 바꿔줄게. 조금만 더 참자. 은채는 그 달콤한 말 한마디를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지난 5년을 견뎌왔던 것이었습니다. 셔츠의 깃을 빳빳하게 세우고 소매 끝까지 칼각을 잡아 정성스럽게 옷걸이에 걸던 그때였습니다. 세탁소 앞 정적을 깨고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더니 억소리가 난다는 최고급 외제차가 멈춰 섰습니다. 이런 낡은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택이 번쩍이는 검은색 승용차였죠.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한눈에 봐도 귀티가 흐르는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세탁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명품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아우, 정말. 이 지독한 냄새는 도대체 뭐예요? 눅눅한 곰팡이 냄새에 세제 냄새까지 섞여서 숨을 쉴 수가 없네. 은채는 당황해서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나 아가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 세탁소에 맡기실 옷이라도 있으신지. 그러자 그 여자는 은채가 밤새 정성껏 다려놓은 지훈의 셔츠를 힐끗 보더니 비웃음 섞인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은채의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손가락 끝으로 셔츠를 툭 건드렸고 그 바람에 셔츠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훈 씨가 말한 그 셔츠인가 보네. 오빠도 참 이런 후줄근한 데다. 옷을 맡기니까 맨날 몸에서 가난한 냄새가 나지. 아줌마, 지훈 씨 오늘 합격 축하 파티 있는 거 알아요?
호텔에서 제일 높은 분들 모시고 하는 자리인데 지훈 씨가 이런 구질구질한 옷 입고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은채는 바닥에 떨어진 셔츠를 황급히 집어들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의 합격 파티라니, 그것도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낯선 여자의 입을 통해 듣게 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 씨 파티라니요? 그리고 지훈 씨를 어떻게 아시는지. 여자는 가당치 않다는 듯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은채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화려한 금박이 박힌 청첩장이었고 그 안에는 은채가 5년 동안 사랑해 맞이 않던 지훈이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이 여자와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는 웨딩 화보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말 안 했나 봐? 하긴 5년 동안 자기 돈줄 노릇해준 아줌마한테 직접 말하기는 좀 미안했겠지. 나 지훈 씨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가 지훈 씨 들어갈 부처에 얼마나 영향력이 큰 분인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주제 파악 좀 하시라고 직접 찾아온 거예요.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지훈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매일 밤 고시원 방에서 자신을 껴안으며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하겠다고 사무감만 되면 이 낡은 세탁소에서 너를 꺼내주겠다고 속삭이던 그 남자가 맞나 싶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자는 은채의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가방을 다시 고쳐 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줌마 손 좀 봐요. 세제 독에 올라서 퉁퉁 부은 그 흉측한 손으로 감히 누구를 넘봐요? 지훈 씨는 이제 당신 같은 여자랑은 사는 세계가 달라졌어. 지훈 씨 주머니에서 나온 그 반지 영수증도 봤죠? 그거 나 주려고 산 거야. 당신 건 애초에 없었다고. 아우, 이 냄새. 더 이상은 못 있겠네. 오늘 저녁에 지훈 씨가 만나자고 할 텐데 구질구질하게 울고불고 하지 말고 예의 있게 물러나요. 알았어요? 여자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세탁소를 빠져나가고 다시 고급 승용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은채는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셔츠에는 은채가 그토록 공들여 지웠던 얼룩 대신 여자의 구두굽에 밟힌 검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신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쁘니까 끊어.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그 차가운 목소리는 은채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훈의 양복 주머니를 뒤져보니 정말로 여자가 말한 대로 수백만 원짜리 명품 다이아몬드 반지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날짜는 지훈이 합격 통보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죠. 은채는 그 영수증을 손에 꼭 쥐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지훈의 뒷바라지를 위해 푼돈을 모으고 손등이 터져가며 일할 때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의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은채의 휴대폰에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훈으로부터 온 것이었죠. 오늘 저녁 7시 강남 스카이라운지에서 보자. 할 말 있어. 올 때 옷은 좀 단정하게 입고 오고 세탁소 냄새 안 나게 신경 좀 써줘.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은채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찼던 은채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으며 날카로운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 세제 냄새가 밴 앞치마와 붉게 짓무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지훈의 셔츠를 주워들어 다시 다리미 위에 올렸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스팀이 은채의 얼굴을 덮었지만 그녀는 이번에는 뜨겁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세탁소 여자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니? 바로 아무리 깊은 얼룩이라도 완벽하게 지워내는 거야. 내 인생에 묻은 너라는 얼룩, 내가 어떻게 지우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은채는 지훈이 그토록 싫어한다는 그 지독한 세제 냄새를 온몸에 가득 묻힌 채 평생 잊지 못할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의 헌신을 배신으로 되돌려준 남자를 향한 은채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세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금박 청첩장을 손가락으로 툭 튕겨내며 지훈의 주머니에서 나온 다이아 영수증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훈을 파멸로 이끌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었죠. 은채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지훈을 향한 것이 아닌 자신을 향한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지워야 할 얼룩이라고 생각했던 은채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는 사실을요. 은채는 평소보다 더 빳빳하게 자신의 옷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을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운 복수의 갑옷을 준비하듯이 말입니다. 세탁소의 증기는 더욱 뜨겁게 피어올랐고 그 속에서 은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약속된 저녁 7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으로부터 온 차가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은채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멍하니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달력 위에는 지훈의 시험 일정과 건강검진 날짜,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적어둔 메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지난 5년이라는 시간은 은채에게 단순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채의 젊음과 건강,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모두 갈아 넣은 처절한 사투의 기록이었어요. 세탁소 안을 가득 채운 이 지독한 세제 냄새와 뜨거운 수증기는 은채가 지훈을 위해 선택한 감옥이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 은채는 지훈이 합격하는 날만 꿈꾸며 스스로를 다독여왔습니다. 지훈이 처음 고시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던 그날을 은채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법대를 졸업하고도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던 지훈은 은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로 호소했었죠. 은채야, 나 한 번만 믿어줘. 딱 3년만 고생하면 우리 인생 바꿀 수 있어. 너 이런 좁은 세탁소에서 평생 썩게 안 할게. 그 말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은채는 그날 이후로 자신을 위한 지출은 단돈 1,000원도 아까워하는 지독한 구두쇠가 되었습니다. 지훈의 고시원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은채는 한겨울에도 난방비를 아끼려 세탁소 바닥에 얇은 스티로폼 한 장을 깔고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보일러가 얼어붙어 찬물에 손을 담가야 할 때도 있었지만 지훈의 고시원 방은 항상 따뜻해야 한다며 도시가스비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송금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은 지훈의 고가 수험서를 사기 위해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던 감가락지를 팔러 갔던 날이었어요. 은채는 종로의 낡은 금은방 골목을 몇 바퀴나 돌며 망설였습니다. 가게 문턱을 넘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죠. 하지만 결국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를 내밀었습니다. 금방 주인은 돋보기를 치켜들고 가락지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옛날 금이라 돈도 얼마 안 돼요. 그냥 가지고 있지 그래요? 그 말에 은채는 차마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받은 낡은 지폐 몇 장을 움켜쥐고 은채는 시장통 골목에서 지훈이 평소
먹고 싶다던 소고기 방근을 사서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은 길거리에서 파는 싼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지훈이 고기를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면 배가 부른 것 같아 바보처럼 웃기만 했어요. 지훈의 뒷바라지는 육체적으로도 은채를 갉아먹었습니다. 지훈이 시험을 앞두고 예민해질 때면 은채는 세탁소 일을 끝내고도 쉬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에 지훈이 좋아하는 전복죽을 쑤어 신림동까지 배달을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유독 몸이 무거워 겨우 걸음을 옮기던 은채는 지훈의 고시원 계단을 오르다 심한 빈혈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에 눈을 떴을 때 은채를 반긴 것은 걱정하는 지훈의 얼굴이 아니라 깨진 죽 그릇과 복도에 흩어진 전복 조각들을 보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짓고 있던 지훈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거 치우는 것도 일인데 내 공부 방해하고 싶어서 이래? 그때 지훈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얼마나 시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은채는 그저 미안해, 지훈아.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 얼른 치워줄게. 라며 바닥을 기어다니며 죽을 닦아냈습니다. 지훈은 그럴 때마다 나중에 보상해주겠다는 말을 마법처럼 늘어놓곤 했습니다. 은채야, 내가 사무관 되면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 가자. 너 우리 집 며느리 되면 내가 진짜 공주처럼 대접받게 해줄게. 은채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가끔 지훈의 어머니가 세탁소로 전화를 걸어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돈이나 제때 보내라며 고압적으로 굴 때도 은채는 그저 예비 시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훈의 친구들이 세탁소로 놀러와 은채를 기름 냄새 나는 여자라며 비웃을 때도 지훈은 침묵했지만 은채는 그가 너무 공부에 지쳐서 그런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훈은 은채의 헌신을 발판 삼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던 것뿐이었는데 은채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자신의 뼈를 깎아 그의 계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탁소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는 지훈이 좋아하던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사 속의 사랑 이야기가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인 양 착각하며 웃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채는 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담긴 거울 속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생기 넘치던 20대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스팀에 대어 얼룩진 얼굴과 거친 손을 가진 고단한 노동자만이 남아 있었죠. 지훈은 은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대신 이뤄줄 무급하녀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이 은채가 아니라 그 국회의원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은채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씨가 꺼졌습니다. 그래, 지훈아.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세탁소 냄새 나는 구질구질한 여자였지. 하지만 너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도 바로 이 지독한 냄새가 나는 손이었다는 걸 잊었나 보구나. 은채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 통장에는 지훈에게 매달 보냈던 송금 내역과 그가 돈이 모자랄 때마다 애걸복걸하며 보냈던 메시지들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은채는 단순히 돈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공부가 안 된다며 짜증을 낼 때마다 정성을 다해 직접 정리해 주었던 수험 자료들, 그리고 지훈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 은채의 인맥을 동원해 알아냈던 각종 정보들까지 은채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관해 두고 있었죠. 이것들은 지훈에게는 가장 빛나는 영광의 기록이겠지만
이제는 그의 목을 조르는 가장 치명적인 밧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은채는 거울 앞에 앉아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빗어 넘겼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바르지 않았던 붉은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칠어진 손등에는 핸드크림을 듬뿍 발랐지만 이미 갈라진 흉터는 쉽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그 흉터조차 당당하게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은채가 지훈을 위해 싸웠던 전장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은채는 마지막으로 지훈이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다이아몬드 반지 영수증을 손가락으로 튕겼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격이라는 거 내가 오늘 제대로 보여줄게. 곰팡이 냄새나는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지켜봐. 은채는 세탁소에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지훈을 위해 밥을 짓는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해 복수의 길을 나서는 은채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운지, 그곳에서 지훈이 준비했을 이별의 말들을 은채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은채가 그곳에 들고 갈 선물이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세탁해버릴 가장 강력한 염생제라는 사실을요. 어두운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은채의 구두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약속 장소인 스카이라운지로 향하는 은채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빌딩 앞에 도착한 은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번쩍이는 조명들이 가득한 그곳은 평생 세탁소 수증기 속에 갇혀 살던 은채에게는 다른 세상처럼 낯설기만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은채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나름대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원피스를 골라 입고 나왔지만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오가는 이 빌딩 입구에 선이 마치 어울리지 않는 얼룩이 묻은 옷처럼 마음이 오그라드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은채는 가슴에 품은 지훈의 다이아몬드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굴하게 숨죽이던 세탁소 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유리벽으로 된 투명한 엘리베이터가 높은 층을 향해 솟구칠 때마다 은채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붉은 립스틱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고단해 보였어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훈을 뒷바라지하며 깎여나간 젊음은 화장으로도 쉽게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은채의 코끝을 찌른 것은 비싼 향수 냄새와 고급스러운 음식 향기였습니다. 그 냄새는 은채의 옷등에 배어있는 지독한 세제 냄새와는 정반대의 것이었죠. 직원의 안내를 받아 창가 자리로 걸어가는 은채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 멀리 창밖의 야경을 배경으로 앉아있는 지훈이 보였습니다. 그는 은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련된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은채가 밤새도록 다려주었던 그 셔츠가 아닌 아주 비싸 보이는 새 옷을 입고 앉아있는 지훈은 이미 은채가 알던 고시생 지훈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은채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를 한번 힐끗 보더니 귀찮다는 듯 턱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을 뿐이었죠. 그 무심한 손짓에 은채의 심장이 다시 한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왔어? 생각보다 늦었네. 길 찾기 힘들었나 보지? 지훈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적이고 차가운 그 말투는 마치 낯선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 같았어요. 은채는 자리에 앉으며 지훈의 앞에 놓인 투명한 와인 잔을 보았습니다. 지훈의 손목에는
은채가 몇 달치 월세를 아껴도 사지 못할 고가의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지우는 은채의 거친 손등을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채야, 내가 분명히 신경 좀 쓰고 오라고 했잖아. 그 옷은 또 뭐야? 여기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 안 보여? 그리고 너한테서 나는 그 냄새. 여기선 좀 심하게 튀는 거 알아? 은채는 지훈의 말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냄새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 이 거친 손이 누구를 위해 헌신하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 지훈은 이미 까맣게 잊은 듯 했죠. 지훈은 은채가 대답하기도 전에 웨이터를 불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은채는 메뉴판을 볼 기회조차 없었어요. 지훈은 이미 자신이 이곳의 주인인 양 거만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훈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고 연수원에 들어간 직후부터 이런 징조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은채가 합격 축하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려도 지훈은 동기 모임이 있다며 늘 늦게 들어왔죠. 어쩌다 집에 들어와서도 은채가 차려준 찌개 냄새를 맡으며 집안에서 이런 냄새 좀 안 나게 할 수 없어? 라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은채는 그저 지훈이 큰 시험을 치르고 나서 예민해진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사무관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져서 그런 것이라며 지훈을 이해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오늘 아침 세탁소에 찾아왔던 그 여자의 오만한 얼굴과 지훈의 주머니에서 나온 반지 영수증은 은채의 그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훈은 은채가 사준 보약과 은채가 다려준 옷을 입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갔던 것이었죠. 은채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연수원 동기 파티 있다고 들었어. 많이 바빴을 텐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맙네. 우리 합격하고 나서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밥 먹는 건 처음이잖아. 은채의 말에 지훈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동기 파티는 이미 끝났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 바빠질 거야. 내가 맡게 될 부서가 보통 중요한 곳이 아니거든. 은채야, 사실 오늘 너 부른 건 우리 관계를 좀 진지하게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야. 정리라는 단어가 지훈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은채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아주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은채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지훈은 은채가 5년 동안 뒷바라지하며 겪었던 고생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이제 나는 공직자의 길을 걷게 됐어. 내 위치에 맞는 품위도 지켜야 하고 내 앞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야 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너랑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니? 평생 세탁소에서 옷이나 다리는 여자랑 결혼하는 사무관이라니. 내 동기들이나 상사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지훈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은채의 가슴에 독화살이 되어 박혔습니다. 지훈은 은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화려한 미래를 위한 낡은 소모품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었죠. 은채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훈아, 너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내 5년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너 뒷바라지하느라 망가진 내 몸이랑 내 청춘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그러자 지훈은 기다렸다는 듯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 봉투 속에는 수표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죠. 지훈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할 거야. 네가 5년 동안 나한테 쓴 돈, 그리고 내 위자료까지 넉넉하게 넣었어. 이 돈이면 세탁소도 훨씬 큰 데로 옮길 수 있고
너 혼자 살기엔 부족함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구구절절하게 굴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 은채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 돈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우는 은채의 진심을 고작 돈 몇 푼으로 사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었죠. 은채는 문득 오늘 오전 세탁소에 찾아왔던 혜린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줌마, 주제 파악 좀 하시라고 직접 찾아온 거예요. 지훈과 혜린, 두 사람은 이미 은채를 치워버릴 얼룩 정도로 여기고 완벽하게 공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은 은채가 돈 봉투를 보고 망설인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오만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은채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너도 이제 내 급에 맞는 사람 만나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우리 부모님도 너 같은 며느리는 절대 안 받겠다고 하셔. 그러니까 내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들고 조용히 나가줘. 알았니? 지훈의 그 오만한 눈빛과 말투를 보며 은채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를 위해 눈물을 흘릴 가치조차 없다는 사실을요. 은채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지훈이 던진 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은 승리했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와인 잔을 치켜들었죠. 하지만 은채의 다음 행동은 지훈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은채는 돈 봉투를 자신의 가방에 아주 소중하게 집어넣더니 지훈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지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무서운 복수를 예고하는 표정이었죠. 지훈은 순간 은채의 눈빛에 압도되어 와인 잔을 든 손을 멈칫했습니다. 그래, 지훈아. 돈은 고맙게 잘 받을게. 이건 네가 나한테 진 빚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니까. 그런데 너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네. 세탁소 여자가 얼룩만 잘 지우는 줄 아니? 사실 얼룩보다 더 잘 지우는 게 있어. 그건 바로 근본부터 썩은 원단을 통째로 잘라버리는 거야. 은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스카이라운지의 넓은 공간을 압도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지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쏘아붙였지만 은채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알게 될 거야. 네가 사무관이라는 그 번듯한 껍데기를 입고 얼마나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싫을지. 지훈아, 오늘 밤 꿈은 많이 꿔도 내일부터는 내 인생에 다신 없을 화려한 꿈일 테니까. 은채는 지훈의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지훈이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채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1층을 향해 내려갈 때 은채는 가슴에 품고 있던 지훈의 다이아 영수증과 지훈이 건넨 돈 봉투를 어루만졌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지훈의 야망을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불씨가 될 것이었죠. 화려한 강남 빌딩 숲을 빠져나오는 은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복수의 다리미질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을 뒤로하고 택시에 몸을 실은 은채의 마음은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지난 5년의 세월처럼 휙휙 스쳐 지나갔죠. 세탁소 앞에 도착하자마자 은채를 반긴 것은 여전히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낡은 환풍기 소리와 코끝을 찌르는 맵싸한 세제 냄새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스카이라운지의 향수 냄새와는 너무나도 다른 은채의 삶 그 자체인 냄새였어요. 은채는 가방 속에서 지훈이 던져준 돈 봉투를 꺼내 낡은 나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두툼한 봉투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이 돈은 지훈이 준 자비가 아니라 은채가 지난 5년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다리미질을 하며 모은 은채의 피눈물이었으니까요. 은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세탁소 구석에 쌓인 지훈의 옷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사무관 연수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낡은 옷은 필요 없다며 버리고 간 옷들이었죠. 은채가 행여나 지훈이 기죽을까봐 백화점에서 할부까지 끊어가며 사줬던 브랜드 셔츠며 면접 날 행운을 빌어주며 밤새 정성껏 다렸던 양복들이었습니다. 은채는 그 옷들을 품에 안아보았습니다. 옷감 사이사이에 밴 지훈의 채취와 은채의 땀 냄새가 뒤섞여 묘한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옷을 분류하던 은채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훈이 입던 낡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것은 지훈이 은채 몰래 작성해온 일기장과 메모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채가 상상도 못했던 지훈의 추악한 진심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은채가 또 생선찌개를 끓였다. 옷에서 비린내가 날까봐 짜증이 났다.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혜린이를 만났다. 국회의원 딸이라니 내 인생의 유일한 동아줄이다. 은채한테는 미안하지만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은채는 손을 벌벌 떨며 그 글자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지훈은 은채가 자신을 위해 뼈가 삭도록 일하는 동안 뒤에서는 은채를 지워야 할 얼룩으로 취급하며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은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니 시어머니 될 사람이었던 지훈의 어머니였습니다. 은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려는 걸까 일말의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은채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채냐? 나 지훈이 어미다. 지훈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너도 참 눈치가 없더구나. 우리 지훈이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무관이 됐는데 너 같은 세탁소 아이가 옆에 있으면 앞길 막는 거밖에 더 되겠니? 지훈이가 준 돈은 잘 챙겼지? 그거면 내 팔자에 과분한 돈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조용히 이사나 가거라. 우리 지훈이 이름에 흠집 내기라도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 그리 알아. 시어머니의 오만한 목소리에 은채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훈이 시험 공부할 때마다 보약이다 뭐다 해서 은채가 갖다 바친 정성을 그새 다 잊은 모양이었죠.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지훈 씨 공부할 때 제가 드린 정성이랑 돈이 얼마인지 잊으셨어요? 지훈 씨가 저한테 했던 약속들은요?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네가 좋아서 한 일을 누구한테 따지니? 너같이 배운 거 없는 애가 우리 지훈이 같은 인재 곁에 붙어 있었던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냄새나는 세탁소 일이나 열심히 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전화가 툭 끊기고 은채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훈뿐만 아니라 그 집안 식구 전체가 은채를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던 것이었죠. 은채는 눈물을 닦아내고 결연한 표정으로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지훈이 지금쯤 어디서 누구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지 뻔히 보였거든요. 은채는 지훈이 혜린과 자주 간다던 압구정의 화려한 카페 거리를 향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그곳은 나처럼 밝고 화려했습니다. 은채는 어느 고급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지훈과 혜린, 그리고 혜린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지우는 예비 장인어른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비굴한 웃음을 짓고 있었죠. 은채는 창문 너머로 지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 자수성가한 놈이라 근성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제 뒤에서 뒷바라지해주던 먼 친척 누나가 하나 있긴 했지만 고마운 마음에 세탁비나 좀 챙겨주고 정리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혜린이 뿐입니다. 먼 친척 누나. 지우는 5년을 함께 사는 채를 고작 그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혜린의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듯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고 혜린은 지훈의 팔짱을 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채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훈의 저가식적인 웃음과 혜린의 오만한 미소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서 있는지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은채는 가방 속에서 지훈의 다이아몬드 반지 영수증과 지훈의 일기장, 그리고 그동안 지훈에게 보냈던 거액의 송금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지훈은 혜린의 집안에 자신을 고하나 다름없는 자수성가 청년으로 속여 동정표를 사고 있었지만 사실은 헌신적인 여자의 피를 빨아먹고 자란 기생충에 불과했으니까요. 지훈 씨, 당신이 만든 그 가짜 인생이라는 원단에 내가 아주 진한 먹물을 뿌려줄게. 한번 번진 먹물은 아무리 좋은 세탁기로 돌려도 절대 안 지워지는 법이거든. 은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레스토랑의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기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난동을 피우는 것은 너무나 하수다운 방법이었죠. 은채는 더 치명적이고 완벽한 한 방을 위해 일단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지훈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에 취해 있을 때 그 발밑의 카펫을 단번에 빼버릴 작정이었어요. 세탁소로 돌아온 은채는 지훈이 버리고 간 셔츠 한 벌을 다리미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뜨거운 스팀을 내뿜으며 셔츠의 한복판을 찢어버렸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셔츠에 지울 수 없는 누런 자국이 남았습니다. 은채는 그 자국을 보며 지훈의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은채의 복수라는 다리미는 지훈의 인생을 다리는 것이 아니라 태워버리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새도록 세탁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은채는 지훈의 모든 과거를 낱낱이 파헤칠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꿈꾸는 화려한 내일은 이제 영원히 오지 않을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세탁소의 불은 꺼질 줄 몰랐고 은채의 눈동자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하얀 셔츠가 까맣게 타들어가던 그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지만 은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의 지난 5년을 기록한 서류들을 정교하게 분류해 나갔습니다. 지훈은 은채가 그저 빳빳하게 풀먹인 옷이나 만들어내는 사람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은채는 지훈이 합격하기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을 영수증 한 장 버리지 않고 모아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쓴 내역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시험 직전에 극도로 예민해져서 은채에게 쏟아냈던 폭언들, 그리고 은채의 인맥을 동원해 몰래 입수했던 수험 정보들이 담긴 메시지까지 모두가 지훈의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 준비를 마쳤죠.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평소 입던 물 빠진 작업복 대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격식 있는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은채는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눈가는 했지만 입술만큼은 단호하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은채는 가방 안에 두툼한 서류 봉투 3개를 챙겼습니다. 하나는 지훈의 임용 예정 부처인 행정안전부 감사실로,
또 하나는 혜린의 아버지가 머무는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지훈의 어머니가 있는 고향집으로 보낼 것이었죠. 하지만 은채는 단순히 등기 우편으로 이 일을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직접 눈을 마주하고 그들이 쌓아 올린 가짜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은채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혜린이 자주 드나든다는 청담동의 최고급 웨딩 살롱이었습니다. 지훈과 혜린이 오늘 그곳에서 예복 가가봉을 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기 때문이었죠. 살롱 입구에 도착하자 화려한 드레스들이 쇼윈도 너머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살롱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점원이 다가와 예약 여부를 묻자 은채는 아주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약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곳에 오기로 한 강지훈 씨와 서혜린 씨의 아주 가까운 지인입니다. 전달할 아주 중요한 예물이 있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왔어요. 은채의 당당한 태도에 점원은 잠시 당황하더니 은채를 안쪽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커튼 너머에서 지훈의 웃음소리와 혜린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이 턱시도 정말 잘 어울린다. 역시 사무관이라 그런지 기품이 흘러넘쳐. 아빠도 오빠가 정말 듬직하다고 칭찬이 자자해. 다 혜린이 내 덕분이지. 내가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며 보답할게. 우리 부모님도 너 같은 며느리 얻는 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벌써 난리시다. 지훈의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채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불이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은채는 가방에서 첫 번째 서류 봉투를 꺼내 쥐고 커튼을 힘차게 젖혔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던 지훈과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혜린이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은채를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박은채, 너 여길 어떻게 알고? 지훈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자 혜린이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요? 돈 받고 정리했으면 조용히 지낼 것이지 미쳤어요? 은채는 그런 혜린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의 가슴팍에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지훈 씨, 아니 강지훈 사무관님. 당신이 혜린 씨 아버님께 당신 부모님이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속였다면서요? 그리고 당신을 뒷바라지한 내가 먼 친척 누나라고요? 여기 이 서류들 좀 보세요. 당신 어머니가 내 세탁소 돈으로 고향집 지붕 고치고 당신 동생 등록금까지 내 손에서 나간 기록들이 아주 상세히 적혀 있거든요. 지훈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류를 펼쳐 들었습니다. 혜린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지훈은 급히 혜린의 눈치를 보며 은채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너 미쳤구나. 이거 다 조작이야. 혜린아, 절대 믿지 마. 이 여자가 돈을 더 받아내려고 지금 사기를 치는 거야. 은채는 지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혜린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서혜린 씨, 당신이 사랑한다는 이 남자는 5년 동안 여자 피 빨아먹고 산 기생충일 뿐이에요. 당신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여기 이 USB 안에는 지훈 씨가 고시 공부한다는 핑계로 내 돈 가져다가 당신 만나기 전까지 다른 여자들이랑 클럽 다니며 쓴 카드 내역도 다 들어있답니다. 당신은 그저 이 남자의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혜린은 충격에 휩싸여 지훈을 밀쳐냈습니다. 살롱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은채는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지훈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줍기 위해
허겁지겁 몸을 숙이는 꼴은 어젯밤 태워버린 셔츠보다 더 흉측했습니다. 은채는 마지막으로 지훈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오늘 오후면 행정안전부 감사실에도 똑같은 자료가 도착할 거야. 고위 공직자가 될 사람이 도덕성 결함에 신분 위조라니. 네가 그토록 원하던 사무관 자리, 그게 과연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은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롱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혜린이 지훈의 따귀를 때리는 소리와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매달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은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은채는 곧장 다음 목적지인 지훈의 고향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 될 사람이었던 그 여자에게도 은채가 겪은 모욕을 고스란히 돌려줄 차례였으니까요. 기차에 몸을 실은 은채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훈이 쌓아올린 가짜 인생의 원단은 이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이제 그 찢어진 틈새에 소금을 뿌려 지훈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죠. 지훈의 어머니가 세탁소 여자를 냄새나는 아이라고 무시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그 냄새나는 돈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은채의 손등에 남은 흉터가 오늘따라 욱신거렸지만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승리를 예고하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가 은채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초록색 논밭을 보며 은채는 지난 5년 동안 이 길을 오가며 지훈의 어머니에게 바쳤던 수많은 정성을 떠올렸습니다. 명절이면 세탁소 문까지 닫고 내려와 지훈의 어머니가 좋아한다던 갈비찜에 전복장까지 손수 만들어 날랐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때마다 지훈의 어머니는 은채의 거친 손을 보며 우리 아들 사무관 되면 너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테니 걱정 말하며 사탕 발림 같은 소리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훈이 합격하자마자 은채에게 돌아온 것은 세제 냄새 나는 아이라는 차가운 멸시와 배신뿐이었어요. 기차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도착한 지훈의 고향집은 예전보다 훨씬 번듯해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공부하던 시절 비가 새서 걱정이라던 지붕은 은채가 보낸 돈으로 말끔하게 개량되어 있었고 담벼락도 새로 칠해져 반짝거리고 있었죠. 은채는 그 집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집의 벽돌 한 장, 지붕 타일 하나에 은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지 않은 곳이 없었기에 가슴 한구석이 더욱 시려왔습니다. 은채는 가방 안에 든 내용 증명 서류를 꽉 쥐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이웃사람과 지훈의 자랑을 늘어놓던 시어머니는 은채를 보자마자 얼굴을 싹 바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채, 너 여길 왜 또 왔니? 내가 분명히 지훈이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경고했을 텐데. 예, 너 정말 질척거리는구나. 시어머니는 이웃사람 보기가 민망했는지 은채를 대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미동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린 돈으로 이 지붕 고치고 지훈 씨 동생 대학까지 보내셨으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지훈 씨가 서울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시나 본데 이제 그 자랑도 오래 못하실 거예요. 은채의 서늘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멈칫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소리를 질러? 네가 우리 지훈이한테 쓴 돈은 네가 좋아서 준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은 이제 나라 일을 하는 귀한 몸이야. 너 같은 세탁소 아이가 비빌 때가 아니란 말이다. 당장 여기서 나가.
은채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평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그동안 은채에게 받아간 돈의 송금 내역과 그 용처를 꼼꼼하게 정리한 장부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좋아서 준 돈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제가 지훈 씨와 결혼할 줄 알고 빌려준 돈입니다. 지훈 씨가 제 돈 가져다가 혜린 씨라는 여자랑 호텔 다니고 명품 반지 산 거, 그리고 어머님이 이 집 고칠 때 쓴 비용까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청구할 거예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혼인 빙자 사기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글자들을 읽어내려가던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을 꺾지 않고 은채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 정말 독한 애구나. 우리 아들이 사무관인데 네가 감히 이런 걸로 앞길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은 뒤에 국회의원 되기 버티고 있어. 은채는 그런 시어머니를 비웃듯 휴대폰을 꺼내 뉴스 기사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의 임용 예정 부처에서 채용 후보자 도덕성 결함 조사에 착수했다는 속보였죠. 은채가 아침에 보낸 감사실 제보가 벌써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그 국회의원 댁에서도 방금 지훈 씨 파혼 통보받았어요. 지훈 씨가 저를 먼 친척 누나라고 속였다면서요? 그 거짓말이 들통나서 지금 서울 살롱이 난리가 났답니다. 이제 지훈 씨는 사무관은커녕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서 어디 취직도 못하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까지 지훈의 자랑을 듣던 이웃사람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대문을 빠져나갔죠.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은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은채야, 얘. 너 미쳤니? 지훈이가 어떻게 공부해서 된 사무관인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아들 인생 망치면 네가 좋을 게 뭐가 있어? 제발 내가 잘못했다. 이거 취하해줘. 은채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5년 동안 어머님이라 부르며 정성을 다했던 여자의 추악한 몰락을 보니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허망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냄새나는 세탁소 아이라서 싫다고 하셨죠? 이제 어머님 아들은 그 냄새나는 돈조차 구경 못하는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이 집도 제가 가압류 신청해뒀으니 조만간 경매 통지서 날아올 거예요. 지훈 씨한테 전하세요. 5년 동안 지어 입은 가짜 인생, 이제 깨끗하게 세탁할 시간이라고요. 은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은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에 은채는 지훈으로부터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서울에서 혜린과 그 집안 식구들에게 쫓겨나 갈 곳이 없어진 모양이었죠. 은채는 지훈의 번호를 차단하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지훈아, 세탁은 이제 시작이야. 너라는 얼룩을 완전히 지워버릴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니까. 저 멀리 서울로 향하는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하얀 연기를 내뿜는 기차를 보며 다시 세탁소로 돌아가 빳빳하게 다려질 자신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5년의 배신은 처절한 파멸로 돌아갔고 은채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박은채로서의 당당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은채를 맞이한 건 차가운 밤바람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다짐했던 결심은 밤 공기를 마시자 더욱 단단해졌죠. 은채는 익숙한 골목길을 지나 자신의 안식처인 은혜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세탁소 간판의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려 보였어요. 하지만 그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림자를 발견한 순간 은채의 미간은 차갑게 좁아졌습니다.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낮에 살롱에서 보았던 빳빳한 턱시도는 온데간데 없고 먼지투성이가 된 정장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지훈은 폐인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은채가 다가가자 지훈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은채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지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한때 나라의 기둥이 되겠다며 기세등등하던 그 오만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직 절박함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은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채는 소름이 돋는 듯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은채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감사실에서 연락 오고 혜린이네 집에서도 소송하겠다고 난리야. 나 이대로 끝낼 순 없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망치면 안 되지. 지훈은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은채의 마음속에는 동정심 대신 깊은 혐오감이 소용돌이쳤어요. 지훈은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배신보다 자신의 무너진 커리어만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채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지훈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네가 힘들게 고생해서 왔다고? 아니, 지훈아. 고생은 내가 했고 너는 그 위에서 춤을 춘 거야. 내 뼈가 삭고 내 손등이 터져가며 다린 옷 입고 다니면서 너는 다른 꿈을 꿨잖아. 네가 망가진 게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뿐이야. 오물 묻은 옷은 빨아야 깨끗해지는 법이니까. 지훈은 은채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며 이번에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성이 다시 튀어나온 것이었죠. 지훈은 벌떡 일어나 은채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박살나게 생겼는데 속이 시원해? 네가 쓴 돈? 그래,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준다고 했잖아. 지금 당장 감사실에 제보한 거 취하해.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세탁소 안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은채의 단골 손님이자 평소 은채를 동생처럼 아껴주던 변호사강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지훈의 손을 거칠게 떼어내며 은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보세요, 강지훈 씨. 지금 본인이 하는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거 모르시나 보네.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법도 모릅니까? 이미 모든 증거물은 법원에 제출됐고 당신이 은채 씨에게 저지른 금전적 갈취와 기망행위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르는 거로 안 끝납니다. 강 소장의 등장에 지훈은 입을 쩍 벌린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은채는 지훈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잘난 머리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은채는 강 소장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고 지훈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지훈아, 세탁소 여자가 옷만 다리는 줄 알았지? 나는 네가 내 돈 가져가서 어디에 썼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미 다 기록해뒀어. 네가 혜린 씨 만나기 전에 고시촌에서 돈 빌리고 잠적했던 그 여자애들도 내가 다 찾아냈단다. 그 친구들이 너를 가만히 둘 것 같니? 이제 시작이야. 네가 5년 동안 지어 입은 그 가짜 옷, 실밥 하나하나 다 뜯어내줄게. 지훈은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세탁소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파멸을 위해 가장 치밀하게 준비해 온 설계자였다는 사실에 지훈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미련 없이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지훈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세탁소 안으로 들어온 은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방으로 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니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죠. 강 소장은 은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은채 씨, 잘 참았어요. 이제 법적으로 정리할 일만 남았으니 걱정 마세요. 저런 놈들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도 세상엔 정의라는 게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죠. 은채는 강 소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다시 다리미 앞에 섰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은채는 쉬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의 흔적이 묻은 낡은 옷가지들을 모두 처리해야만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은채는 지훈이 입던 코트에서 단추를 하나하나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그 단추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지훈과 보냈던 구질구질한 기억들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죠. 세탁소 창밖으로 지훈이 비틀거리며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그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만큼이나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은채는 분무기를 칙칙 뿌리며 다리미에 열기를 올렸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은채의 얼굴을 감싸 안았지만 그 수증기는 예전처럼 은채를 숨막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채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묵은 때를 씻어내주는 향기로운 연기처럼 느껴졌죠. 은채는 오늘 밤을 꼬박 세울 작정이었습니다. 지훈의 모든 얼룩을 지우고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빳빳한 내일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은채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흉터가 가득했지만 그 손으로 달려나갈 은채의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순백의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던졌던 그 오만함과 배신은 이제 은채의 발밑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고 은채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은채는 밤이 새도록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음악 삼아 세탁소 구석구석 쌓인 묵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훈의 뒷바라지에 치여 정작 자신의 소중한 일터는 제대로 돌보지 못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세탁기 통이 힘차게 돌아가며 거품을 내뿜는 모습이 마치 은채의 가슴 속에 엉겨 붙어있던 울분들을 씻어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은채는 지훈이 남기고 간 낡은 수험서들을 종이 박스에 담아 대문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지훈이 은채에게 썼던 가짜 사랑의 편지들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은채의 인생에서 지훈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빨아버려야 할 지독한 오염물일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은채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은채가 행정안전부 감사실과 언론사에 제보했던 자료들은 그 파괴력이 대단했습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뉴스 포털 사이트 사회면에는 예비 사무관의 추악한 두 얼굴, 5년 뒷바라지 연인 배신하고 신분 위조까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지훈이 은채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국회의원 집안에 자신을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속여 접근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공개되었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훈의 이름과 얼굴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 기생충 사무관이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세탁소 전화기는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그중 가장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바로 지훈의 어머니였습니다. 어제 고향집에서 당당하게 은채를 내쫓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은채야, 나다. 예, 은채야. 지금 서울에서 난리가 났다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니? 우리 지훈이가 지금 검찰청에 불려갔단다. 국회의원 댁에서도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 은채야, 네가 좀 도와다오. 네가 쓴 진술서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네가 질투나서 지어낸 거라고 말해주면 안 되겠니? 응? 우리 지훈이 인생 이대로 끝낼 순 없잖니. 시어머니의 비굴한 목소리에 은채는 다리미를 든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5년 동안 지훈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 손등이 갈라지도록 일하던 은채를 세제 냄새 나는 아이라고 무시하던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린 자료들은 단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지훈이가 제 돈으로 명품 사고 호텔 다닌 영수증들, 그리고 어머님 댁 지붕 고친 송금 내역까지 다 사실이잖아요. 이제 와서 거짓말이라고 하라니요? 어머님이 지어준 그 가짜 인생의 대가는 이제 본인들이 치르셔야죠. 지훈이 걱정보다 지금 가압류 들어갈 어머님 댁 걱정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은채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우리가 너를 얼마나 며느리처럼 생각했는데. 너 정말 천벌 받을 거다. 우리 아들 앞길 망친 년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은채는 시어머니의 비명 섞인 욕설을 뒤로하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의 번호와 시어머니의 번호를 영구히 차단해버렸죠. 이제 그들의 비명은 은채의 삶에 아무런 소음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강지훈의 사무관 임용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그동안의 부정행위와 신분 위조에 대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죠. 혜린의 아버지인 국회의원 측에서도 지훈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훈이 그토록 원하던 권력과 부의 사다리는 한순간에 썩은 새끼줄이 되어 그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은채는 세탁소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5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눅눅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맑은 오후의 햇살이 세탁소 바닥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대의 고급 세단이 세탁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은채는 혹시 또 지훈이나 혜린이 찾아온 건가 싶어 긴장했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은채가 예전에 정성껏 옷을 다려주었던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 체인 회장이었죠. 그는 은채의 성실함과 솜씨를 잊지 않고 있었다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은채 사장님, 예전에 사장님이 다려주신 우리 호텔 유니폼을 보고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우리 호텔 전 지점의 고급 린넨과 유니폼 관리를 맡아줄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사장님께 그 일을 맡기고 싶어서 직접 왔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라면 우리 호텔의 품격을 제대로 관리해 주실 것 같아서요. 은채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훈은 은채의 일이 천하다고 무시했지만 세상은 은채의 정직한 노동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채는 거친 손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훈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흉터가 남은 손이었지만 이제는 그 손이 은채를 새로운 성공의 길로 이끌어줄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채는 회장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회장님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옷을 다듬는 일입니다. 회장님 호텔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제 인생을 다리듯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이 돌아간 뒤 은채는 세탁소 간판 아래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지훈과 그 집안 식구들이 탐내던 화려한 가짜 인생은 무너졌지만 은채의 투박하고 정직한 삶은 이제야 제대로 된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분무기를 들고 공중에 칙칙 물을 뿌렸습니다. 무지개처럼 반짝이는 물방울 사이로 은채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은채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건 박은채 런드리 케어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몰락은 비참했지만 은채의 비상은 눈부시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체인 회장의 제안을 받은 뒤로 은채의 삶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작은 골목길을 지키던 은혜 세탁소의 낡은 간판은 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박은채 런드리 케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호텔의 고급 린넨과 유니폼을 관리하기 위해 최신식 설비들이 들어오고 함께 일할 직원들도 여럿 생겼죠. 은채는 이제 더 이상 좁은 세탁소 안에서 혼자 수증기를 뒤집었으며 외로이 싸우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호텔 주방장들의 빳빳한 조리복을 검수하고 수천 장의 시트가 티끌 하나 없이 하얗게 세탁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은채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은채의 세상이 이토록 밝아지는 동안 지훈이 서 있는 세상은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임용 취소 결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의원인 혜린의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지훈을 향해 무자비한 보복을 시작했죠. 지훈은 혼인 빙자 사기와 신분 위조, 그리고 은채의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며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시촌에서 지훈을 우러러보던 후배들도 이제는 지훈이 나타나기만 하면 침을 뱉으며 외면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사무관 지망생이 아니라 전국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 추악한 사기꾼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새로 단장한 은채의 사업장 앞에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 뺨은 푹 패어 있고 입고 있는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화려하게 변한 은채의 건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다가 유리창 너머로 당당하게 지시를 내리는 은채를 발견하고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앞을 막아섰지만 지훈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은채를 찾았습니다. 은채야, 박은채, 나 좀 보자. 나 좀 살려달란 말이야. 은채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앞에 선 지훈은 예전에 은채가 사랑했던 그 번듯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가에 버려진 낡은 걸레보다 못한 비참한 몰골이었죠. 지훈은 은채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채야, 제발. 나 고소 좀 취하해줘. 나 지금 구속되기 직전이야. 혜린이네 집에서도 수십억 원대 소송을 걸었어. 우리 엄마 집까지 다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야.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빌린 돈 평생 세탁소에서 일하며 다 갚을게. 시키는 거 다 할게. 응? 지훈은 은채의 신발을 붙잡으며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은채의 눈빛에는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더러운 손이 닿는 것이 끔찍하다는 듯 차갑게 발을 뗐죠. 은채는 주위 직원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뒤 지훈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강지훈 씨, 당신 인생에 묻은 얼룩은 내가 지운 게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가 묻힌 오물이지. 나는 그저 더러워진 옷을 빨래통에 넣었을 뿐이야.
이제 와서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 뭐가 달라질 것 같니? 당신이 나를 지워야 할 얼룩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은 이미 당신을 완벽하게 세탁해버렸어.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 5년 동안 우리 좋았잖아.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그 가당치도 않은 말에 은채는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아꼈다고? 내 뼈가 삭도록 일해서 보낸 돈으로 다른 여자랑 호텔 다니고 나를 먼 친척 누나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게 아낀 거니? 당신 어머니는 나를 세제 냄새 나는 아이라고 벌레 취급하셨지. 이제 그 잘난 집안에 남은 건 빚더미랑 구속영장뿐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때 지훈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 될 사람이었던 그 여자까지 소식을 듣고 은채를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예전에 그 위세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흙탕물이 튄 채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은채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은채야, 얘.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우리 지훈이 인생 망가지면 나도 죽는다. 네가 우리 며느리 아니냐. 5년 동안 정든 세월 봐서라도 한 번만 용의를 베풀어다오. 내가 빌게, 이렇게 빌게. 시어머니의 통곡에도 은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종 부리듯 부리고 정작 지훈이 합격하자마자 쓰레기처럼 내던졌던 그들의 가식적인 눈물이 이제는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은채는 비서에게 봉투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지훈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고향집의 경매 통지서와 지훈의 범죄 사실이 기록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은채는 그 봉투를 시어머니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며느리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어머님이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셨을 때 우리 인연은 끝났습니다. 이 서류들 들고 나가서 당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나 공부하세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고요. 경비원들, 이 사람들 당장 밖으로 내보내세요. 은채의 지시에 경비원들이 지훈과 시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지훈은 끌려나가면서도 욕설을 퍼붓다가 다시 애원하다가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지만 은채는 그 추태를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채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로 가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때를 씻어내리는 저 빗줄기처럼 은채의 인생에 묻었던 지훈이라는 거대한 얼룩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은채가 가장 좋아하는 은은한 섬유 유연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은채는 책상 위에 놓인 호텔 계약 서류에 서명하며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지훈은 평생을 감옥과 빚더미 속에서 후회하며 살아가겠지만 은채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건 사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은채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단했던 세탁소 여자의 반란은 이렇게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었고 은채는 이제 누구의 배신도 두렵지 않은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독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은채의 세상에는 비로소 따뜻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쫓겨나듯 나간 뒤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 사이 은채의 박은채 런드리 케어는 서울 시내 대형 호텔들의 세탁물을 도맡아 처리하는 업계의 명문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은채는 예전처럼 좁고 습한 지하실에서 혼자 다리미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은채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하얀 김을 내뿜으며 돌아가는
최신식 기계들은 은채의 성공을 축하하는 우렁찬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은채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곤 했어요. 여전히 흉터가 남아있고 마디는 굵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 손은 부끄러운 얼룩이 아니라 당당한 훈장이었습니다. 반면 은채의 진심을 짓밟았던 지우는 그야말로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행정고시 합격 취소는 시작에 불과했죠. 지우는 혼인 빙자와 사기, 그리고 은채의 인감을 도용해 대출을 받으려 했던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무관 정복 대신 파란색 죄수복을 입게 된 지훈의 모습은 신문이 사회면을 장식하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혜린의 집안에서는 지훈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지훈은 감옥 안에서도 평생 갚지 못할 빚더미에 눌려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 잘난 머리로 설계했던 화려한 미래는 차가운 철창 안에서 썩어가는 악몽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 역시 인과응보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아들이 사무관만 되면 팔자를 고칠 줄 알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잔치를 벌였던 그녀는 지훈이 구속되자마자 빚쟁이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은채가 가압류를 걸어두었던 고향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시어머니는 단 한 칸의 방도 구하지 못한 채 쫓겨나야 했죠. 어느 추운 겨울날 은채는 우연히 시장통 구석에서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은채에게 세제 냄새가 역겹다며 오만하게 굴던 그 입으로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던 그녀는 이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들을 향해 다시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조차 아까울 만큼 은채의 삶은 이제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웠으니까요. 은채는 자신이 번 돈으로 부모님의 묘소를 새로 단장하고 예전부터 꿈꿔왔던 미혼모들을 위한 기술교육센터를 세웠습니다. 자신처럼 사랑에 배신당하고 홀로 서야 하는 여성들에게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며 은채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은채의 센터에서는 항상 향기로운 비누 냄새와 섬유 유연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은채는 교육생들의 손을 잡으며 늘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옷에 묻은 때만 빨래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박힌 깊은 상처도 정성껏 다듬으면 다시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답니다. 내가 직접 겪어봐서 잘 알아요. 어느 화창한 주말, 은채는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의 개관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스카이라운지는 아니었지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그곳이 은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장소였습니다. 은채는 하얀 셔츠를 입고 사람들 앞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은채의 옷에서는 지독한 세제독이 아니라 햇볕에 잘 말린 솜니불처럼 포근하고 깨끗한 향기가 났습니다. 은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가졌던 그 화려한 껍데기는 금방 바래버린 가짜였지만 자신이 흘린 땀방울로 일궈낸 이 진심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고귀한 무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은채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의 이름을 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청춘의 5년은 아픈 상처로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난 은채의 삶은 그 무엇보다 빳빳하고 아름답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은채는 오늘 밤도 창문을 활짝 열고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은채야, 참 잘 살았다. 이제 너를 괴롭히는 얼룩은 하나도 없구나. 은채의 입가에 핀 미소는 밤하늘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배신의 아픔을 넘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위대한 승리의 서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은 결코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은채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5년의 배신은 끝났고 은채의 찬란한 인생 이막은 이제 막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자, 은채의 파란만장한 복수와 성공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헌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한방을 날리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 은채의 모습이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